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일의 가업승계 연구소 소장이고요. 가업승계 전략으로 500억 이상 세액 절감 솔루션을 실행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금 중 배당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잉여금을 말합니다. 즉, 이익은 원래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야 되죠. 그런데 미처 배당을 해서 처분을 하지 못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처분을 해야 되는, 배당을 하든 청산을 하든 언젠가는 처분을 해야 되고요.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자, 어떤 대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회사에 그 돈이 없어요. 네, 당연히 올해 예를 들게요. 우리 매출이 100억이었습니다, 대표님. 100억.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을 90억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10억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올해 10억을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10억을 현금으로 고스란히 갖고 있는 회사는 별로 없잖아요. 그럼 뭐 있을까요? 자, 10억이 있으면 이걸로 우리 원자재도 사고, 또 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샀겠죠. 여러 가지를 사서 회사에 있겠죠. 또 이 돈을 모아서 회사의 자산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잉여금은 현금도 있고, 우리 제조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 게 있겠네요. 공장 등등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처분 잉여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질문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면요. 첫째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법인의 자산가액이 상승을 하면 주식 가치를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다 좋은 건데 자산이 많고 우리 개인은 그렇잖아요. 자산이 많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증여세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대표님이 평생 일군 우리 회사 천년만년 대표님이 계속 경영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다음 세대의 이전이라는 이슈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때 세부담이 크다는 거죠. 왜? 자녀는 주식을 승계받습니다. 상속이 됐던 증여가 됐던 자녀가 받은 것은 주식이에요. 그런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현금이 없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아도 세금을 내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기업 가치, 실질 가치가 아니라 세법상 가치만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증여세나 상속세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랬고요. 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잘 되면 승계를 하겠죠. 잘 안 되면 뭐죠? 청산하겠죠. 법인을 청산할 때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흑자로 남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남아있는 돈이니까 처분하지 않은 이익이니까. 그렇다면 한 번에 큰 돈을 배당받은 셈이 되니 최고 세율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배당을 받으면 돼요. 왜? 원래 배당을 할 돈이었어요. 그런데 배당을 안 해서 미처 처분이 안 돼서 남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주 지분별로 잉여금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가끔 배당 물어보실 때 올해 이익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배당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대표님들 많으세요. 자, 배당은요, 잉여금 범위 내에서, 처분하지 않는 잉여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낸 분이 발생할 수 있죠. 원래 다른 소득이 많으시면 여기다 배당까지 받으면 뭐 30%, 40%그 이상 세금을 받는 주주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배당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소득세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차등 배당이나 자녀 법인을 활용한 배당을 할 수 있겠죠. 단 여기서도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주주인 법인의 출자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차등 배당에 대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차등 배당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둘 중에 큰 거를 내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2번 낼 세금을 1번 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배당소득세 내고 또 증여세도 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이 차등 배당을 할 때는 뭐 기업에 따라서는 좀 효과가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 구성에 따라 틀려요. 개인도 차등 배당이 그래도 절세 효과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차등 배당을 할 때는 어떤 개인의 그런 증여세보다는 훨씬 더 낮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출조자가 누군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많아서 따로 한번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 해결 방법 두 번째는 잉여금 소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법인의 자본금 범위 내에서 주주별로 소각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주주별 균등하게 협의된 가격으로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금 범위 내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많이 또 영상에서 다뤘던 신자본 환원, 내가 투자했던 자본을 다시 환원을 받는 건데요. 자본금 범위 내에서 하지만 잉여금에서 소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의 변동이 있으면 안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활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 자, 법인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는 거고요. 주주 입장에서는 내 주식을 파는 게 되죠. 자, 그러면 주주는 주식을 법인에게 줍니다. 주식을. 그리고 뭐를 받아요? 현금을 받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법인 입장에서는 내 주식을, 자, 정엘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주주 AB가 50대 50으로 만주가 있었는데 5,000주씩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법인에서 주식을, 정엘 주식을 산다고 하니까 주식 주고 현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팔고 싶어. 안 팔아도 돼요. 단 법인에서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기회는 줘야 됩니다. 누구한테는 팔라고 그러고 누구한테는 팔라는 말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죠. 그래서 균등하게 팔 기회를 주시고, 법인에서는 잉여금이 나가고 주주는 현금을 받게 되죠. 자, 네 번째는 주식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현금이 없을 경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해서 주식 배당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결 방법 5가지. 증여받은 주식을 활용한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앞에서
앞에서 제가 법인이 있었고요. 이 법인에서 A 주주와 B 주주, C 주주까지 있다고 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주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식 언제 필요할까요? 자, 유능한 인재들, 물론 이제 급여를 많이 주면 오겠지만 회사가 당장 급여를 많이 줄 수 없다면 많이 하시는 게 스톡 옵션이죠. 주식을 주잖아요. 대표님 주식을 자꾸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절세 효과도 없고요. 그건 증여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표님 주식 주지 마시고 법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인에서 이 A 주주, B 주주, C 주주의 모든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는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주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주주들 여러분들 주당 얼마의 주식을 회사가 사드릴 테니 팔 사람은 파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앞에서 자사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주식을 받고 법인에서는 현금이 나갑니다. 주식 받고 현금 나가고. 자, 그러면 이때 A라는 주주는 이 주식이 설립할 때 1만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9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B 주주는요. B 주주는 얼마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이 있었어요. 증여받은 주식이 10억 원어치 있었습니다. 10억 원어치. 그래서 법인에다가 똑같이 이 주식을 매각했어요. 자, 그런데 B 주주는 한 주당 얼마의 증여를 받았냐면 10만 원의 증여를 받은 거예요. 한 주당. 그래서 10만 원의 증여받은 주식을 1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주고 현금 받은 건 똑같은데 A주주, B주주. A주주는 취득가가 1만 원이기 때문에 주당 9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요. A주주도 똑같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주주는 자, 원가 1억 원을 빼고 9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B주주는 10억 원어치를 매각했지만 10억 원에 받아서 10억 원에 매각했으니까 B주주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증여받을 때는 배우자라면 6억까지는 공제를 받았을 거고 초과분 4억에 대해서 세금을 냈겠죠. 네, 이게 한 6,900만 원 정도 되죠. 10억 대비 네, 6.79%, 6.79%네요. 네, 이렇게 증여 공제를 활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리미리 증여를 공제가 남아있다면 무조건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인데 우리 공제 한 번도 안 썼는데 쓰세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한 번도 안 썼는데 쓰십시오. 왜냐하면 얘가 10년마다 공제 금액이 카운팅을 한단 말이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데 배우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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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자, 이렇게 해서 30년, 40년이면 24억이에요. 24억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증여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해주시려는 30년, 결혼한 지 30년 만에 증여해 주시려고 그래요. 앞에 거 12억은 어떻게 돼요? 12억은 날아가는 거예요. 네, 12억. 못 씁니다. 30년, 결혼한 지 30년 됐어도 6억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년이 아니라 10년마다 증여했던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세금 없이 6억씩 30년이면 18억이 되겠네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처분하는 방법이 앞에서 쭉 말씀드렸는데 세금을 절감하려면 이렇게 증여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죠.
오늘은 법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방법,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들이 원하는 거는 세금을 적게 내는 거를 원하죠.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죠. 그렇다면 적정하게 증여공제를 활용을 한다면 법인의 잉여금도 줄이면서 개인화할 때 세금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어떤 개인 간의 증여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법인, 요새 배당을 할 때 개인은 차등 배당을 하면 과거보다는 효과가 많이 떨어졌지만 법인을 활용한다면 과거 못지않은 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준비할 테니까요. 대표님들 알림 설정 하셔야 그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특히 댓글에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준비하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연말 대표님들 체크하실 거 많이 있죠? 지난 영상에 결산 시 체크리스트도 말씀드렸는데 연말 가기 전에, 올해 가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미처분 잉여금도 잘 활용하셔서 어차피 주주가 가져가야 될 돈인데 세금을 적게 개인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